애플은 완전히 TSMC로 가버렸고 퀄컴도 이탈할 위기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 반도체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TSMC는 아직도 여유 있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은 잘 안 달려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에 정말로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소국의 전략은 완전히 과점 패권으로 가야 된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여러분 그 피크 아웃 코리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 경제가 이제는 정상을 지나서 내리막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편견이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매 정부, 매 대통령 임기마다 평균 1%씩 대세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4개의 첨단 기술 분야를 뽑아서 1위 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이미 중국이 53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 하고 있는 분야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는 엄청난 기술의 밸류체인의 한 부분을 잘하고 있는 거지 전체 잘하는 건 아니죠. 원천 기술, 이건 미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과 EU, 네덜란드 이런 데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파운더리하고 D램으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D램 생산을 잘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도전과 시련 속에 있어서 언제 우위를 뺏기고 말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한국의 메모리는 강국은 맞습니다.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하면 마켓셔가 70% 되죠. IDC라고 하는 좀 저명한 그 레포트에 따르면은 반도체 매출로 삼성전자가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3위긴 한데 지난 분기 대비 2배의 매출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1위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제기해야 되는 이슈가 예전에는 마이크론이 삼성 하이닉스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늦게 제품이 출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쟁력을 많이 쫓아와서 지금은 마이크론이 6개월 차이가 아니라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제품을 동시대에 내기 시작을 해요. 이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기가 생긴 거죠. 우리의 반도체가 일단은 강국인 영역이 두 군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영역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마켓셔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70%를 점유하고 있죠. 파운드리는 삼성 파운드리가 그 TSMC 다음으로 유일하게 14나노 미만 소위 선단 노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원래 메모리는 그 얼마나 고객사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만들어내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면 애플한테 공급을 합니다 하면은 애플이 삼성 1등 하면은 너는 50% 나한테 공급해라.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달 뒤에 2등 하면은 그래 너는 30% 공급해라. 마이크론 6개월 뒤에 3등 그러면 너는 20%만 공급해라.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은 물량 자체가 작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반도체는 맨 처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보통 수율이 한 80% 정도에서 양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 6개월 뒤에 왔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이미 수율이 95%가 되어 있죠. 마이크론이 들어왔을 때 80%고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원가는 더 비싼 거예요. 수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이 경쟁력을 많이 쫓아와서 지금은 앞으로 가는 속도는 느려지고 뒤에서 쫓아오는 속도는 빨라져 버렸어요, 지금. Micron was the first to release 8-high stack 24GB HBM3E into the market in July of last year.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쫓아오는 효과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있다. 옛날만큼 우리가 돈 잘 벌고 1등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는 우리나라가 그 외에 무슨 반도체를 잘합니까? 그러면은 파운드리 안에서도 유일하게 두 회사만 선단 노드, 그러니까 14나노보다 더 작은 나노로 그릴 수 있는 회사가 TSMC와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마켓시어가 문제예요. TSMC 마켓시어는 70%에서 80%, 우리나라 20%. 최근에 뉴스들 여러 번 보셨겠지만 3나노 공정 실패 삼성, 그래서 엄청나게 TSMC한테 밀렸다 이런 얘기도 보셨고 계속 끊임없이 TSMC는 다음 세대를 가는 게 이게 1년마다 신제품을 만들거든요. 5나노 재작년, 작년 4나노, 올해 이제 3나노.
1년마다 이거를 하나씩을 더 간다는 게 엄청난 혁신이에요. 이걸 1년마다 이 플레이를 합니다. 엄청나게 달려가요. 근데 TSMC는 아직도 여유 있게 달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삼성은 매년 지금 이게 잘 안 달려지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게 물량을 맡기는 걸 올해는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죠. 그 이유가 4나노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 품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TSMC한테 퀄컴이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원래 애플과 퀄컴들이 다 삼성 1년, TSMC 1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경쟁시켰어요. 1년씩 맡겼었는데 지금은 애플은 완전히 TSMC로 가버렸고 퀄컴도 이탈할 위기가 있고, 이게 이제는 갈수록 매년 계속 20, 30조 원씩 돈을 부어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을 계속 가야 되는 업인데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우위를 지키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잘하는 게 지금 반도체 아니에요? 그럼 반도체에 집중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국토가 4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 패권국이 됐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때 기후변화로 북해 청어어장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청어를 잡기 위해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전부 다 달려들었죠. 그랬는데 네덜란드가 아주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청어잡이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갖고 가가지고 팔고 또 잡아갖고 와서 팔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아예 전 사회가 청어잡이에 몰빵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청어잡이 전용선을 만들어서 띄워놓고 거기서 청어를 막 잡아요. 잡자마자 염장을 해. 그리고 쾌속선을 그걸 갖고 와. 한때는 네덜란드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청어잡이 관련 산업에 종사했다 할 정도로 완전히 네덜란드가 청어잡이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청어만 잘 잡으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청어를 잡기 위해서 청어잡이 전역선을 만들고 쾌속선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선산업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선 강국이 돼서 배를 잘 만들어요. 배를 잘 만드니까 무역선을 아주 잘 만든 거죠. 약 250톤 정도의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의 무역선이 선원이 30명 정도가 필요했어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근데 네덜란드가 만든 무역선이 플루이트함이라고 부르는 배는 10명 정도면 돼요. 인건비를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네덜란드를 당해낼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네덜란드의 배가 효율적이니까 배를 팔다가 우리가 직접 해운을 하지. 그래서 해운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동양으로부터 그 당시엔 검은 황금 이렇게 불렀죠.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 무역을 네덜란드가 완전히 독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한 가지를 굉장히 잘해서 초격차를 만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초격차 산업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이걸 테크놀로지 스피일오버 그러잖아요. 기술이 자꾸 넘쳐 흘러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도 많고 상품 만들어 놓으면 소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기술을 균형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나라가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강소국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자도 적고 소비자도 적으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상품을 다 잘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도 시장도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잘 만드는 제품을 더 잘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강대국의 전략하고 강소국의 전략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강소국의 전략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야 된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우리가 꼭 성공할 수 있다. 현재 그 반도체 시장 규모, 전체 반도체 그냥 매출 규모가 다 합치면 600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이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2030년에는 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의식주 기라고 얘기를 해요. 디바이스, 기기라는 뜻의 이제 기인데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이제는 필수품으로 디바이스가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모든 기기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간과하고 있는 건 이 디바이스 안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반도체 금액이 400불에서 600불까지 들어가요. 차 안에서도 반도체라는 금액이 원가 기준으로 한 6%, 4에서 6%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의식주 기에 있는 생필품에 이제 하나 해당한다. 또 하나는
생산을 내가 한다는 거는 내가 자급을 한다. 지금은 자급의 의미도 되게 커지죠. 다들 한 번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차를 사려고 하면은 차는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1년 동안 안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어서. 그래서 코로나 때 야, 이게 우리나라에 반도체 생산이 없으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못 사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최근에 우리 일본이 뭐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안 판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생산 못하고 잠깐 힘들었었던 시기처럼 아, 국가 간에 이게 반도체를 가지고 뭔가 옥죄일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그런 산업에서 다 뒤따르거나 수입하거나 못 사서 종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나의 반도체 생산 시설, 프렌드 쇼어링 등등이 생기면서 만들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혼자 잘하는 독점 패권으로는 안 된다. 함께 잘하는 과점 패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셈이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함께 연대해서 동반 성장을 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답은 둘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칩스 액트법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갖고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영토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인재 얘기, 반도체 생산에 대한 노하우들을 포함해 보면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메모리 팹을 미국에 유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이 인재풀이 어딘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겠죠. 미국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자체적인 어떤 그 노하우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내가 이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내가 육성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현실은 새로 반도체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90%가 팹리스예요. 팹리스라는 거는 설계만 하는 회사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반도체 팹리스 강국이죠. 왜냐면 퀄컴이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더 많죠, 사실은. 근데 미국 팹리스 외에 3빌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팹리스는 대만의 일부, 한두 개 정도 외에 넣었고 대부분 생산이 중요한 업들은 스타트업이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센티브를 나라가 세게 때려준다고 해도 이런 회사들이 성장해서 그 나라의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을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팹을 유치를 시킬 때에 모든 국가들이 제일 세게 하고 있는 건 직접 인센티브죠. 우리도 K-칩스법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직접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고 가장 효과가 적다고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법인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왜 법인세 효과가 약하냐면 법인세는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낸 후에 법인세를 내요. 근데 우리의 반도체는 내년을 위한 생산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되거든요. 법인세는 그냥 어차피 후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양이를 부탁해 구독자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결국 국가 전략으로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건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된다는 건데 반도체 기업은 사기업이고 또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나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왜 민간 기업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느냐? 첨단 산업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첨단 산업 기술의 진심이었던 나라는 다 성공하고 다 잘 살게 되고 선진 강대국이 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때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핀란드에. 노키아가 핀란드의 모든 수출의 25%, 헬싱키 주가 시가총액의 70%. 그래서 그때 막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할 거야 그랬는데 근데 노키아가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죽은 노키아가 핀란드를 살렸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핀란드 인구는 EU의 4%인데 EU의 스타트업 25%를 핀란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노키아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했던 사람들, 노키아에서 채택하지 않았던 다른 기술들을 거기서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벤처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산업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 국가의 능력 이상으로 과잉 투자를 하면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술은 다 없어지지 않고 결국은 곧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노키아가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다 어디서 나와? 미국보다 더 세게 베팅하고 그럼 우린 나라도 작고 돈도 작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저는 힘겹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기업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국가의 부가가치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하면서 얻게 되는 국가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 수출에 관련된 게 대략적으로 한 10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부장 포함한 관련된 컨트랙터들 대략 90빌리언 달러 정도 벌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로 인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삼성의 기흥이나 이 하이닉스의 이천에 주변 단지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생기고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들이 생겨나는 것들. 이게 또한 100빌리언 플러스 알파. 다 더하면은 대략 한 이제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조 원이 되어 가니까 다들 반도체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대기업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 쳐다보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국가 단위의 산업 육성 발전의 범위 안에서 쳐다보고 말씀하셨던 생태계와 그다음 파급 효과들을 노리고 봐야 될 건지, 저는 관점이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술에 정말로 진심인 나라입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전부 과학과 기술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나사라든가 국립과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영재들이 배출되고, 그 영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기술의 메카, 세계 기술의 생선지 실리콘밸리가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패권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미국 국가나 미국 국민이 산업 기술, 특히 첨단 산업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진지하게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의 대세 하락, 피크 아웃 코리아로부터 벗어나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첨단 산업 기술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